지붕 뚫은 코스피, 자 빠르게 지금 활기를 되찾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박스권에서 얼마나 좀 지루했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가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코로와 EWI가 플러스권이고요.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권입니다. 아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늘 글로벌 전략가들에서 국내 증시 전략 어떻게 세울지 더 궁금해지네요.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3,450도 뚫었습니다. 네. 자, 이대로 가면은 이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참 너무나 궁금해지는 시나리오인데요. 불안 요인은 없을까? 자, 앞으로의 좀 시나리오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지수는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사실 많은 분들이랑 얘기하고 제 생각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 비교해 보면 사실 어제도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세 종목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1조 6천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쏠림이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쏠림이 굉장히 어제 많이 나왔던 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8월 달, 7월 달, 8월 달에 주도주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뭐 바이오라던가 조선이라던가 화장품 이쪽에 비중이 높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최근 일주일은 그리고 포트를 교체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이번 주는 꽤 소외됐던 지수 대비 꽤 많이 소외됐던 한 주가 최근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어제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많이 올랐는데 제가 주식하면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과열 양상을 올라가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일 상승률은 거의 비슷하게 올랐던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단기간에 며칠 동안 이게 급등했던 케이스들은 별로 없어서 이게 과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승인지 아니면 좀 약간 과열하고 이후 좀 조정을 주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가면 마땅히 조정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아마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좀 쉬었던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아마 키 맞추기를 하면서 지수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지수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라기보다 오늘 밤이죠. 예, 오늘 밤에 금리 인하가 이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가 둔화가 아닌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는 통계적으로는 일단 주가를 더 끌어올렸다. 여기선 차라리 50bp보다는 25bp만 딱 예상했던 대로만 인하를 해주면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반응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뭐 잠깐 동안에 책심 매물들은 나올 수 있지만 어제 미국 시장도 과열되지 않고 약간의 숨고르기 들어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면 일단은 지금 하던 포트대로 너무 급격한 포트 변화보다는 향후에 포트를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반도체의 1차 상승을 놓치셨다면 이제 눌림 구간에서 어떻게 가치 투자를 새로 올라온 반도체와 함께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쏠림 현상 그 네. 주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데요. 현 못 따라가는 이제 코스닥의 이제 어제 네. 좀 소외 현상에 대해서 코스닥은 언제쯤 좀 천을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코스닥 시총 1, 2위가 힘을 못 받고 있죠. 알테오젠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일단은 뭐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잘 버티고는 있지만 결국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움직여줘야 되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화장품 이 정도인데요. 워낙에 반도체 섹터로의 수급 쏠림이 좀 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종목이 영원히 우상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바이오나 2차 전지도 반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바이오의 라이센스 기업들의 라이센스 아웃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또 분위기는 또 급격하게 또 반전될 수 있거든요. 뭐 사실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열풍이긴 합니다만 뭐 바이오 쪽도 언제든지 라이센스 아웃은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의 기술 수출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섹터 보유자라고 하시면 뭐 금리 인하도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바이오텍들이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백신과 관련된 리스크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텍들도 어젯밤에도 올랐고 하니까 오늘이 바이오텍의 상승을 한번 기원해 보면서요. 일단은 뭐 추세가 깨진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텍들은 일단은 보시면 2차전 그 코스닥 지수 상승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코스피의 몇 개 종목에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리고 네. 또 외국인들도 탑 몇 개 종목에 아주 급격히 매수에 나서는 현상. 자, 반도체. 1차 상승을 놓치셨다면 이제 또 눌림을 노리셔야 될 텐데요. 소비장까지의 좀 온기 확산도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제일 시세 강한 유리기판을 모아가는 것이 네. 유효할지 아니면 어느 쪽에 좀 전략을 가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반도체 섹터 올라가는 거 보면 HBM과 관련된 소부장들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LPDDR과 관련된 소캠 관련 주식들이 또 같이 강한 모습인데요. 이제 GPU에 들어가는 HBM하고 그다음에 소캠에 들어가는 LPDDR과 관련된 주식들은 그 GPU와 소캠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엔비디아에서 계속 추진하는 그런 솔루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리 기판도 있고 반도체의 다른 섹터들도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비교 우위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수익성이라던가 시대의 흐름에는 이쪽 sek터가 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강한 종목들이 향후에도 주가가 강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쉴 때도 쉬긴 하겠습니다. 쉰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쉰다고 하면 쉴 때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좀 덜 주가가 밀리면서 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종목들이 좋아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뭐 대표적으로 테크인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좀 주가가 좀 쉰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있습니다. 네. 네. SK 하이닉스 저희 뒤늦게 들어갔는데도 그때 늦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 9월 11일에 들어갔는데도 네, 뭐 20% 가까운 수익률입니다. 뭐 그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뭐 더 없이 더 좋은 수익률이겠지만 한번 뭐 수익 실현을 하고 갈까요? 뭐 어떻습니까? 이거는 투자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이제 좀 매도 압력을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특히나 뭐 21선이랑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경우에 특히 이렇게 많이 벌어진 건 저는 처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오를 수도 있지만 단기간에 네. 급격하게 오른 부분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하루 정도에는 거잖아요. 뭐 외부 이슈로 이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근데 이게 며칠 상간에 걸쳐서 일주일 상간에 걸쳐서 이 정도로 올라가는 케이스는 저는 일단 처음 본다. 예. 그리고 이 정도 올라가면 항상 과열돼서 조금 주가가 쉬는 케이스들을 좀 많이 봐왔는데 지금 이제 AI 반도체의 완전한 새로운 전환점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상승을 일단은 어떻게 길게 본다라고 하면 상승의 초기 모습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5배, 10배 가려면 바닥에서 2배, 3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한 20만 원 정도부터 주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이제 한 70% 정도 올라온 겁니다. 35만 원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네. 보통 목표가 이제 35만 원 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아마 이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들의 목표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다시 한번 누구나 한번 해봐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 신고가고 우리나라 추세 추종을 해서 매매하신 분들도 다 조금만 눌림을 주면 매수를 하기 위해서 아마 준비된 자금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산다라고 봤을 때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 시총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현대기아차 정도는 일단은 외부 변수로 인해서 조금 매수세가 좀 완화됐지만 지금 꺼린다라고 하면 더 시총 상위 종목 두 종목으로 몰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네. 외국인들의 연간 순매수는 이제 한 1조 정도 순매도로 좀 많이 줄었어요. 예, 하지만 최근 1년으로 순매매 동향을 보면 여전히 10조 이상의 순매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여력은 아직도 충분히 있다. 그러면서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계속 지금 달러도 계속 약세화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타 국가들, 넌 US 국가들 쪽으로의 수급이 확산되면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선호도는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업종들도 좀 살펴볼까요? 자, 금반지. 네. 그 골드 네. 금도 오르고, 금융 반도체 지주, 금반지 업종도 오르고, 네, 좋으네요. 그동안 이제 뭐 조방원이 좀 쉬어가는 동안 금반지가 오르고, 또 조방원이 다시 오르고, 이 순환매에 대해서는 어떤 타이밍을 가져야 될까요? 지금 지주사들은 그래도 잘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3천 후반대, 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PBR 1.3배를 1차 목표로 간다라고 하면 지주사 특히나 이번에 배당소득세라던가 세제 개편 같은 이런 제도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지주사들, 특히 금융지주사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원래 배당주 투자가 가을쯤 투자해서 연말에 매도하거나 내년 배당 받고 매도하던가 뭐 두 가지 정도의 하나 전략이었는데요. 이제는 뭐 사실 매도할 이유가 없게 되겠죠. 세제 혜택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지수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금융지주나 금융주들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증권사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지주사들은 금리 인하로 인한 이제 그 회계적인 부분에 대한 이득도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지주사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중에 네. 그렇군요. 코스닥이 덜 오르는 듯한 모습은 시총 1, 2위 종목이 코스피 대비 좀 덜 폭등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바이오 학회에도 불구하고 좀 바이오가 조금 좀 주춤하고 로봇도 약세고 종목 압축 좀 해주세요. 또 AS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최근 이번 여름에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ESS에 대한 우리나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대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엄청 크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실적인 부분보다는 내러티브적인 요소들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상승이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시가총액 상위인 바이오 섹터들을 보면 말씀 주셨던 학회 모멘텀이 반도체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학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싹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예, 상대적으로. 네, 그죠. 근데 학회라던가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여전히 데이터들이라던가 그다음에 학회에서 나올 전망들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또 언제 급반전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여전히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라서 돈 버는 바이오텍이 되는 이제 정말 분기점입니다. 올해 말 내년 초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테마를 턴 어라운드라고 보는 것처럼 지금 바이오텍들은 딱 그 기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텍은 일단은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10,000원이 안 오른 섹터 거의 없어요.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이오텍은 여전히 기술 수출 이력이 있는 알테오젠, 니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보유 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간밤에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40% 폭등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시간외 폭등 전해드렸잖아요. 관련해서 웹툰 종목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주신다면요? 네이버가 좀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탑코미디어라던가 미스터블루 같은 다른 웹툰 관련 주식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거라는 전망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이죠,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대형주 외에 작은 수급들이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네이버 여전히 가장 좋아 보이고요. 대형주 단에서 본다라고 하면 워낙에 작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서 좀 매매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적들은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미국에서 불어오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실적과 모멘텀 같이 챙겨보시면 작은 웹툰 종목들도 충분히 매매하실 만해서 일단은 네이버 위주로 보시고요. AI도 같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